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9주차 동영상입니다. 9주차 동영상.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5월 8일 어버이날 오후 2시입니다. 시간이 갈 때마다 자꾸 이번 주는 되려나 하고 자꾸 미루다가 동영상 녹화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11일부터는 공대, 또 음대, 체대 등 실험 실습을 위주로 하는 학과에서는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아마 대학 자체가 결정하기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학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가 얘기를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그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을 할 것이고요. 또 그 대학의 결정에 따라서 담당 교수들이 경영을 하겠죠.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큰 흐름에 따라가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할 게 없죠. 이런 상황이 제일 화가 나기는 해요.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시작을 합시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컨클루전에서 Planning must incorporate all three sectors of tourism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고 끝을 내면 좋은데 이거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얘기를 하겠다 했죠. 여기서 Planning process today are becoming much more interactive. 자, Planning process, 계획하는 그 과정은 점점 interactive, 서로 상호 교류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줄 The older perception of top-down planning is being replaced by bottom-up planning under coordinated professional leadership. 자, 탑다운하고 bottom-up이라는 개념 용어가 나왔어요. 탑다운은 older planning, older perception, 오래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에서 탑다운, 위에서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시키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바텀업,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위로 보내는 거죠. 바텀에서 위로 보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탑다운의 가장 큰 폐해는 2MB를 예를 들 수가 있죠. 4대강을 개발하면서 뭐 운하를 만드네 어쩌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관광을 끼어들여서 그러고서 4대강 유역을 자전거 길을 만들고 어쩌고 했죠. 그게 탑다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결국 실패를 했죠. 돈만 들어가고 지금 4대강은 다시 허물어야 되는데 허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호의 수문의 일부 개방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다시 오죠. 지금 3학년 수업인데 2학년 때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아마 그 자원해설 시간에 무슨 마을 갔죠? 갑자기 마을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내성강변에 마을 하나를 갔던 게 생각이 나죠. 다리를 조그만 나무 다리를 건넜던 거예요. 거기도 4대강이 계속 됐더라면 완벽하게 그 강 다리가 없어질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고요. 그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제 바텀업, 그 폐해 때문에 많은 최근의 관광지 개발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결정이 돼요. 물론 이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지역 밑바닥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듯이 사람이 많아지면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한 가지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결정 속에서 관광지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에서 과거에는 탑다운이고 요즘은 바텀업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줄 The role of the planner designer is becoming more strongly one of a catalyst or facilitator. 그러니까 전문 플래너나 디자이너들은 점점 촉진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바텀업을 할 때 실제로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도움을 많이 주죠. 우리 과에서도 아마 최근에 한 교수님이 그 섬지역에서 그 전문가 집단의 그룹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섬에도 가시고 또 바닷가 어촌 어항마을도 가시는 것 같죠. 전문 용어로 개고생하면서 다니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갔다 와서 뿌듯함도 느끼고 그런 경우도 해요. 옛날에 저는 그 지리산권에 가서 한 4, 5년 됐나요? 산동네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관광 개발에 관해서 자문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죠. 할 때는 내가 왜 이걸 했나 개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뿌듯하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됐고 이제 넘어가서 챕터 2.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는데 모르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악의 경우 출석 갖고 성적을 내겠다 뭐 그런 당찬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대충 정리 출석이 연동이 된다고 학교 측에서 초반부에 얘기를 했는데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 교수가 일일이 그걸 또 전자출결 시스템을 옮겨야 된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는 확인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근데 아직까지 옮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석을 대충 확인해 보면 대략 출석률이 9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달리 제 과목이 출석률이 높은데 리포트가 그냥 출석하는 용으로만 해서 그런지 높아요. 바꾸어 말하면 출석만 갖고는 성적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대면 수업은 이루어질 거는 같아요. 모르죠. 또 어제 오늘에는 용인하고 이태원 그쪽에서 뭐 남자 확진자가 나왔고 클럽을 갔고 또 그래서 뭐 제2의 신천지 뭐 그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기는 있는데 뭐 어떻게는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될 것 같아요. 자, 투어리즘 시스템 요거는 여러분 교재 3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크게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얘기를 해요. 수요와 34페이지 Figure 2-1 보면 demand와 supply로 있죠. demand는 이제 수요고요. supply는 공급이죠. 주로 supply 사이드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하는 게 개발 계획이니까 관광 개발은 공급 파트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걸 갖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 35페이지죠. demand supply match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킨다 하는 얘기죠. 위에서 셋째 줄 How well this supply side matches the market is the key to reaching the ultimate and correct tourism development. 그죠? 얼마나 이 공급하는 그 측면이 수요의 측면과 딱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관광 개발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겠죠. 맞죠? 정확한 수요의 예측에 힘입어 그걸 바탕으로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제 경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뭘 하고 싶어 하느냐? 그걸 관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매 과목에서. 결국 그게 수요입니다. 사람들의
수요는 변하죠. 지금도 사람들이 갇혀 있다가 풀어져서 지난 연휴에는 5월 초 연휴에 있을 때는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억압 수요가 풀어져서 지금은 확 터져나오긴 했으나 또 다른 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계 역사는 BC와 AC로 나누어진다.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코로나 사태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관광을 하시는 여러분 아니요. 이제 3학년쯤 되면 사회 진출을 생각도 하고 미래도 고민하고 하실 텐데요. 일본 또 이번 학기가 지나면 또 휴학도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맨날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택트 대면 접촉을 피한다. 그게 대세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순간적인 대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구석에 박혀 있는 거 가지고는 힘들어하죠. 가장 쉽게 페이스북이라는 게 뭐 얼굴 안 맞대지 그냥 좋아요 누르고 간단하게 뭐 댓글 달고 그런 거였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거기에 허무함과 공허감 같은 걸 느끼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뭐랄까 진화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심도 있게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든 어디로 가든 그것들이 여러분의 성공과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 관찰이 없으면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시키는 일 하다가 적정한 시점에 명예퇴직하고 그냥 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사회는 점점 고민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관광개발론도 그런 걸 강의를 하는 거죠. 저는 뭐 등고선 재고 표고 재고 뭐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들고 놀이시설을 만들고 물론 그것도 개발입니다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건축과 토목과 하는 그 공대생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들이 그걸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파트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쪽에서 들으면 헛웃음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보다 우리가 상위 개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조경도 했죠. 그래서 리조트 개발도 했고 뭐 했단 말이에요. 리조트 개발하는 것도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거 그때 그쪽 건축 도시계획 쪽에서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요구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가 돼서 그러니까 그걸 의뢰하는 사람이 돼서 시대의 요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상위의 개념이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맨 밑에 패러그래프 읽을게요. All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tourism have the obligation of making sure their individual policies and practice provide the opportunity for linking travel market preferences with supply development. 그러니까 모든 정부 조직 관련된 정부 관련된 조직들은 의무적으로 그 조직이나 그 정부의 개별적인 정책들이 시장에 선호하는 것과 연결되게끔 해줘야 되는 어플리게이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탑다운 하늘에서 그냥 멍청한 놈 하나가 툭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 마켓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는 현 시대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더 나아가서 미래의 사람들은 어떤 걸 요구할까 예측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의 경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현재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하는 산업 분야는 미래 예측이에요. 미래 예측. 쉽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다. 고로 반도체 산업을 했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개념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해야 수요를 제대로 예측을 해야 동남권 공항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확장되는 그 시점에 이미 포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의 문제죠. 근데 바텀업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탑다운. 근데 바텀업으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탑다운 방식의 문제가 많죠. 그런데 탑다운 방식도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각 부처가 있잖아요. 전문가들 집단. 그래서 프로페셔널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집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면 성공을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일종의 바텀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개개인의 컨설턴트들은 또 현지에서 또 의견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었어요. 이제 이게 복잡할까봐. National parks that have a dual policy of resource protection and visitor use need a full understanding of travel market interest and needs. 자, 국립공원이요. 내셔널 파크는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은 듀얼 팔러시, 두 가지의 정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자연보호죠. 왜 자연보호가 되냐면 국립공원으로 그 일정 지역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 강원도의 그 뭐죠? 정선 카지노 때문에 프로젝트 하느라고 갔던 적이 있어요. 가면서 이제 설악산 일대 갔었는데 그 가다가 어딘가요? 설악산이 아니고요. 그 근처였는데 크게 현수막들이 붙어 있었어요. 무슨 현수막? 국립공원 지정 결사 반대. 와, 무섭더라고요. 국립공원 되면 왜 좋은데 왜 바꿀까? 그렇죠. 외집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참 좋아요. 그런데 현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지역에 나의 개인적인 땅이 있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 땅은 팔 수도 없어요. 거기에 뭐 지을 수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반대할 수밖에 없죠.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듀얼 팔러시, 자연보호, 그죠? 리소스 디바 프로텍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지털 유즈. 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현 시대 국민들이,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어떤 걸 요구하느냐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걸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금정산인가요? 그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얘기는 많죠. 근데 일단은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한 소유인들이 반대를 하죠. 교수님 아까는 그 뭐죠? 바텀업이라며요. 지역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탑다운, 바텀업 방식도 하기가 굉장히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탑다운보다는 그 두 개를 잘 절충하고 조화를 해야죠. 말이 절충과 조화지 쉽지는 않아요. 교수님 그렇게 결론도 안 날 거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식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상황을 알고 파악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신의 역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영역, 생각의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죠. 교수님, 저는 생각의 확장 그런 거는 골치 아픈데 그런 건 안 하고 싶습니다. 뭐 안 하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사시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도전의 기회가 오고, 그러다 보면 성공의 기회도 오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확률은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는 굳이 대학을 다닐 필요는 없어요. 대충 학점만 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요즘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건가? 거기에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그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빨리 변하고요.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타나요. 새로운 게. 또 새로운 게 나타났다가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우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뭘가 있을까,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수업 말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누구라고 딱 꼬집어 얘기는 못하겠지만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의 얘기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수업들, 다른 뭐 교양이나 그런 데서 과거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거는 좀 그래요. 물론 전달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갖고 바탕으로 여러분이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됐고요. 그래서 디맨드, 이제 수요 파트를 설명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갖고 하는데 수요 파트 설명을 하는데 어차피 이게 한 동영상으로 안 되니까 요거는 여기서 끊고 수요 파트를 동영상 9-2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